우리 정보화실 후 2021 버전 파워포인트 페이지 38쪽 7 테마 지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작업 표시줄에 있는 건 클릭만으로도 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건 더블 클릭하셔야 되지만, 자,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들어와줄 수도 있지만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각자 해놓은 방법 따라서 다른데, 자, 들어오셨다면 제일 먼저 이걸 보고 뭐부터 바꿔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레이아웃부터 바꿔야 됩니다. 레이아웃이 지금 제목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꺽쇠 누르시고, 자, 제목 슬라이드 아니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타이핑 할게요. 자, 타이핑, 첫 글자 대문자예요. 컨텐츠. 자, 타이핑 하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할게요. 자, 회사 소개. 하시고, 엔터, 기업 연협. 엔터, 기업 이념. 엔터, 경영방침. 엔터, 경영 목표. 자, 제가, 이렇게 엔터를 실수로 쳤어요. 그럴 때는 백스페이스 바. 이 백스페이스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 바로 다시 가면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가 실수로 하나를 빼먹었거나 더 추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백스페이스 바를 한 번 누르면 뭐가 없었죠? 머리글이 사라지고, 자, 이렇게 오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처음에는 타이핑이 익숙치 않은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얘는 옷을 벗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얘 옷을 입혀줄게요. 자, 디자인이라는 탭. 혹시 선생님 저는요. 잠깐만요. 이것 중에서 자 보시면 이 디자인이라는 이 탭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탭을. 그런데 이 탭이 아니고 홈에서 찾으시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탭을 누르시고 자 메뉴 중에 디자인 메뉴 누르시고 이 옆에 자세히라는 목록 단추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클릭하셨을까요? 그 중에서 얘가 사실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는 얘 이름들을 다 외우셔가지고 다 많이 사용해 보니까 이 페닛이라고 제가 맨날 오류하는데 패싯이라고 이거 보이시죠? 저는 꼭 커튼 같아 보이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 되셨을까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 머리글이 달라요. 그쵸? 머리글이 다릅니다. 이 머리글이 다른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색깔 테마 같은 거를 다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바꾼 다음에 해야 되니까. 자, 디자인에서, 자, 보시면 이 디자인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중에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본데, 클릭이 이 빈 곳이 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클릭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자, 빈 곳을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가 빨간 세모가 돼 있다면 이건 버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처음부터 변경한 파일을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아예 없어요. 자, 여기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 자세히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색이 나오면 클릭을 하세요. 아니면 클릭 안 하고 옆으로 바로 가다 보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색의 테마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따뜻한 파란색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클릭, 따뜻한 파란색 클릭하셨을까요? 자, 요렇게 따뜻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디자인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거를 볼게요. 얘는 HY 그래픽으로 돼 있어요. M. 자, 여기 보시면 글꼴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갈게요. 그래야 이제 차이를 아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 클릭하시고 글꼴 보이시잖아요. 글꼴 보이시나요? 자, 이 글꼴 중에서 여기서 선택하라는 게 뭐를 선택하라냐면 첫 번째 맑은 고딕 오피스를 선택하랍니다. 맑은 고딕 오피스로 그러니까 원래 세팅이 쟤네는 이렇게 테마가 돼 있었는데 글꼴만큼은 바꾸고 싶어. 저도 제가 사용하는 저는 이게 제가 사용자 지정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처럼 맑은 고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 안에 그러니까 테마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글꼴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글꼴이 바뀐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 확인. 맑은 고딕으로 바뀌었죠? 얘도 맑은 고딕으로 바뀌었죠?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글꼴 사용, 이제 글꼴까지 하셨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조금 잠깐만요. 디자인에 가서, 자, 이거 클릭하고 효과 볼게요. 효과의 질감, 낡은 우윳빛 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선 진한 그림자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많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효과가 막 바로바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좀 잘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적용을 해도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 한번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원래는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테마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테마별로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자, 글머리 기호가 다르잖아요. 글머리 기호가 다릅니다. 사실 이것도 컬러가 좀 달라요. 그죠? 컬러가 다른데, 자, 클릭 한번 할게요. 하고 나서 홈탭에서, 자, 보시면, 여기, 홈탭에, 이제 이걸 클릭하는 게 중요하겠죠? 홈탭에 있는 이 작은 목록 단추 보이시죠? 자, 글머리 기호를 갈게요. 가는데, 자, 보시면, 사실 이 네모인 것 같거든요. 네모. 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색깔 보이시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로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80% 해보고 원래가 100%가 기본이거든요. 자, 이 테마가 아마 80%였던 것 같아요. 해보고 책과 다르다 그러면 100%로 바꿀게요. 자, 책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작게보다 이제 보통 100%를 많이 하거든요. 100이라고 타이핑 치셔도 돼요. 이거 클릭하고 있으면 오래 걸려요. 되셨을까요? 근데 80%인지 100%인지 여기에 써있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80%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책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이거 바꾼 것 같고요. 요 컨텐츠 보이시죠? 이것도 컬러를 바꿨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요것도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하고 자, 무슨 색깔인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자, 진하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모르겠지만, 진하게가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색깔도 이 색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얘 이름이 뭐죠? 자, 이렇게 이름을 모를 때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말풍선이 생깁니다. 연한 파랑.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한 파랑에 진하게는 따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 연습 문제는 엔터를 쳐서 하시면, 자, 보세요. 테마 같은 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엑셀처럼 더하기를 눌러서 하면 이게 달라져요. 엑셀은 그게 가능한데,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적용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누르셔서 새 프레젠테이션, 새 파일이죠. 누르시고, 자, 여기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레이아웃 변화 없이, 자, 클릭하시고, 자, 유비쿼터스 클릭하시고, 자, 유비쿼터스하고 제가 좀 빠트려, 엔터 치시고, 자, 영문 치시면 되겠죠. 유비쿼터스 가로 닫고, 자, 할게요. 한국정보통신연구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셨죠?
빈거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 누를게요. 자,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시면, 얘 테마의 이름이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를린, 자, 이거인 것 같네요. 자, 여기 말풍선이 뜬 거 보이셨죠? 말풍선은 지나가면 이렇게 떴다가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내리시면,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얘가 베를린이네요. 베를린 클릭, 베를린 클릭 하셨을까요? 자, 요거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여기 클릭을 하셔야 해요. 클릭이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에서 클릭, 마우스 클릭, 복제. 컨트롤 D 하셔도 돼요. 컨트롤 D 하셔도 되는데, 자, 복제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놔두고 두 번째 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디자인에서, 여기 보이시죠? 디자인에서 색상에서 종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종이. 여기 밑에 있는 종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데도 컬러가 완전 달라지니까 좀 다른 느낌이 나죠? 유비쿼터스.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마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는 레이아웃이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거를 레이아웃을 바꿔볼게요. 두 번째 걸로. 모양이 바뀌죠. 자, 레이아웃을 제가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해서 각자 레이아웃을 다르게 해볼게요. 레이아웃을 두 번째 거. 자, 레이아웃을 세 번째 거. 자, 레이아웃을 제목만도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을 빈 화면은 완전히 또 달라지죠. 이렇게 테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명암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테마를 썼어도 똑같은 테마가 안 되는 경우는 이 레이아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레이아웃을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이건 테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잠깐만요. 세 번째 거는 구형 머리글로 해볼게요. 얘네들은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죠. 이건 그 테마가 그런 거예요. 이 테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일관성이라서 내용에 더 집중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PPT 전문가는 아니지만 PPT는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디자인 중에서 제가 다른 걸 골라볼게요. 디자인 중에서 이런 걸 골라볼게요. 그러면 얘와 이 두 번째는 같은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아웃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걸 클릭만 해보아도 아세요. 만약에 내가 레이아웃을 이걸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똑같은데 제목만 이렇고 자 여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먼저 내가 무슨 테마를 해봐야지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자 보세요. 어떤 거를 테마를 자 하나를 정해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하고 나서 자 보시면 컨트롤 디디디디 이제 이걸 복제를 여러 개를 하는데 엔터를 치면 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다 복제해 놓고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레이아웃을 홈의 레이아웃을 변화를 줘보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변화를 줘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은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놔도 이걸 일일이 하지 않아도 자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자 디자인에서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볼게요. 이걸 하고 나서 홈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딱 눌러보시는 순간 이 레이아웃에 그러니까 이 테마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구나. 어떤 레이아웃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꼭 많이
그냥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내가 테마를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근데 실제로 잘 하시게 되면 테마 좀 안 쓰고 나만의 테마를 만드시게 되긴 해요. 근데 원래 창작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뛰어나시지 않는 이상은 모방해서 창작이 되는 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DR 못입니다. 디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장으로 끝나야 되겠죠? 아직 저장을 안 해서, 자, 파일에, 자, 저장. 자, 왜 좀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했냐면 제가 원래 파일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파일 이름을 한 번도 안 정했다면 그냥 저장을 해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얘는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왜? 이 제목을 따라오게 그러니까 MS 오피스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한글과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장하려고 하는 공간을 골라야 되겠죠. 사진이면 사진, 문서면 문서, 내가 USB면 USB,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고르시고, 자, 저 컨텐츠라고 안 할 거고요. 파포라고 할게요. 파포. 파포에 몇 강이냐? 파포에 잠깐만요. 파포에 몇 강이었는지 7강. 그렇죠. 7강 테마. 7 테마. 이렇게 타이핑 하고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